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미국과 영국 양대 차트에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인기 요인을 알아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구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계속되는 기론 행진을 세우고 있습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3주 연속 2위를 기록한 것을 넘어서 영국의 싱글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빌보드가 8주 동안 매주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성공의 핵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 주제가 골든을 계속 듣고 계속 흥얼거리고 웅얼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 이 곡이 말씀하신 대로 영국 차트에서 강남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 13년 만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1위를 차지하는 K-팝 곡으로서 그런 기록을 세웠고, 최근에는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거머쥐었었죠.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뭐 컵라면, 김밥, 설렁탕도 나오고 또 이제 호랑이 캐릭터도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러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적인 캐릭터들,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한국을 찾게 만드는 그런 매혹적인 요소들이 애니메이션 곳곳에 숨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인을 매혹시키는 요소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한 요인은 뭐냐면 이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이제 철학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 내면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선과 악이라던가 완벽함, 그러나 취약함, 이런 것들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나 철학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계관 중에 하나가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인 그런 부분인데, 친한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내 비밀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찾는 그런 사랑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취약점, 내 틀을 깨고 주변과 진정으로 화합하는 그러한 내용도 약간의 큰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국의 K-팝 스타라는 정체성으로 한국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이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작품에 보면은 헌트릭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나오는데, 뭐 미라, 조이, 루미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미가 주인공인데, 루미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이제 패턴을 가지고 태어나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 악령의 상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패턴을 갖고 있는 루미가 이 악령을 퇴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사자 보이스라고 하는 보이그룹에 대항해서 이제 악령과 이제 대결을 벌이는 그런 구도인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루미를 훈련시키는 한 어른이 있어요. 그 어른이 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끊임없이 루미한테 그 패턴을 감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감춰서 결국에는 네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때까지 숨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루비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요. 내적 고민을 하다가 이 패턴을 숨길 것이냐, 공개할 것이냐. 근데 결국에는 이 패턴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취약한 것들을 공개하고 오픈하는 굉장히 용감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미라나 이제 조이가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더 협력해서 곡을 열심히 만들어서 또 이제 대중에 공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서사가 악령까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그래서 혼문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서사가 결국엔 인간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인간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해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힐링의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캐데온소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 문화를 찾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태프 중에 매기강 감독이라든지 한국계 미국인인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부자이자 또 외부자인 시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국적으로만 좀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감명 깊게 봤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을 해왔던 그런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 그다음에 목소리 연기를 굉장히 잘했었던 한국계 미국인들도 있었고요. 네. 한국계 스텝도 있었고, 네. 근데 이들은 사실은 내부자이긴 하지만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외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시각에서 한국 문화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취약한 문화가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극한 경쟁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외모 지상주의라던가, 남 눈치 보는 문화,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취약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취약한 점이자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내부자이자 외부자였었던 이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네. 글로벌한 시각을 통해서 잘 풀어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 동시에 이들이 그 한국의 문화만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말하자면 문화 번역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한국적인 특수성과 그 글로벌 보편성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캐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소재로 해서 내러티브를 풀어나갔지만 동시에 세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한국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또 K-팝, K 콘텐츠가 인기를 이어가면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제는 K-팝, K 장르가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K의 장르화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그 2023년 기준으로 K-팝 매출이 이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음반 판매량도 1억 장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1조 원은 그 음반 수출이라던가 해외 스트리밍, 그 해외 공연을 전부 합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그 해외 공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블랙핑크가 또 시카고에서 공연해서 굉장히 또 환호를 받았었는데요. 그 제가 그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전 세계 33개 국가에서 K-팝 콘서트가 그동안 열렸습니다. 무려 33개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에서도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 남유럽, 뭐 이런 그 다양한 국가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고 있어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적인 문화가 아니라 뭐 자아의 발견이라던가 뭐 연대와 공동체, 뭐 저항과 희망이라던가 이런 많은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K-팝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K-팝 팬덤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 네.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만 인기 있고 이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딧이라던가 중국은 웨이보라던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한국의 K-팝이 담고 있는 세계관이 네. 뭐 헌신이라던가 자기 사랑이라던가 공동체라던가 이런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K-팝이나 K-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문화 장르가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 파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자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빛이 있다면 암도 있습니다. 어둠도 있는데 이제 결국 캐대언의 성공이 외국 자본인 넷플릭스 그리고 소니의 몫이 됩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것이 주는 한국의 도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이 성공 자체로만 보면 직접적인 우리나라 기획사나 뭐 그런 득을 봤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우리만의 문화 혼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이 넷플릭스나 소니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캐대언이라고 하는 초대형 대박이 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맞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주체적인 어떤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하나는 그 창작 인력을 잘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뭐 음악을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글로벌 그 지식재산권 보호인데요. 우리가 만든 이런 콘텐츠와 캐릭터가 해외 플랫폼으로 가더라도
도용되지 않고 그리고 이익 배분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 과정이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세 번째로 이 자립적인 그 제작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버린 AI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버린 AI 제작 시스템을 저희가 또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국 자본에 하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 스튜디오가 동시에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글로벌 그 콘텐츠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글로벌 IP, 우리가 슈퍼 IP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라던가 뭐 트랜스포머라던가 아니면 헬로 키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국도 만들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과 일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도 슈퍼 IP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한류의 인기 요인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